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진한케입니다. 오늘은 광명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진 아니면 이렇게 하질 않는데 좀 억울해가지고 시간에 지금 광명전기가 하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소고발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어쨌든 소제기한 게 생겨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좀 봤습니다. 광명전기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관심 종목이라는 컨텐츠에서 한 3, 4일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전기를 제가 이날이죠. 5월 7일 날 광명전기를 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이 현재 지금 시간의 단일가 하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28만 주 정도 되니까 한 5억, 한 6억 정도 밀어붙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얘가 왜 하한가를 갔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를 조금 파봤는데, 제가 이번에 좀 느낀 게 좀 많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프라임 경제 윈테 광명전기가 이제 시간에 하한가를 갔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여기 보면 에머슨 K 홀딩스 관계자는 나반 홀딩스와 광명전기 각자 대표 간의 주식 매매 계약은 무궁화 신탁과 공모에 자행한 횡령 배임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루어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 내용이라고 요런 내용으로 이제 소가 제기가 됐는데, 뉴스를 그래서 이제 다 찾아봤죠. 그때 MIT라는 회사, 이게 무궁화 IT 테크놀로지인가 그런 회사에 60억을 유증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건 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 광명전기 주가 급락, 최대주주 보유주식 장애 매도 해가지고 광명전기가 종가보다 4.08% 내린 시간의 거래에 62만 주가 나왔는데, 나반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광명전기 주식 중 259만 주, 한 260만 주 정도를 장애 매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 1000만 주 정도로 줄었다. 나반홀딩스는 또 뭐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여기 요거는 이제 4월 29일 날, 이거 또 웃긴 게 뭐냐면 4월 29일 날 이미 소송이 제기됐다라는 게 공시로 나와 있었고, 그게 5월 10일에 이제 주된 내용으로 이제 나온 겁니다. 보니까 나반홀딩스에서 여기 보시면 259만 9,091주 팔아서 한 390만 주 정도 100만인가요? 아니죠. 1000만 39만 100만 1039만 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공시 내용이고, 요게 이제 5월 10일 날 소송 제기된 건데, 피고 5 실질적인 지배하는 나반홀딩스와 조 모 간에 체결된 주식 650만 주 정도, 나반홀딩스 2 모시기 간에 또 650만 주 정도 매매 가격은 회장 피고 5 모와 조 모와 2 모와 통모하여 자행한 횡령 배임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루어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임을 이유로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게 그러니까는 횡령 배임에 대한 반대급부, 이게 이제 이 횡령 배임이 있었으면은 요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고발 고소 이런 거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사항, 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소송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PNC 테크가 또 부동산 매매를 또 했고, 여기 부동산 매매 계약과 피고 주식회사 광명전기와 피고 조 땡땡 2024년 3월 19일 개혁한 피고 PN테크 발행한 190만 주 정도의 매매 계약은 또 5모와 또 조모와 또 2모와 자행한 횡령 배임으로 또 이런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뭔 내용인가 해서 이제 좀 파고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은
이재광 님께서 640만 주, 650만 주 정도를 팔았죠. 예. 그래서 나반홀딩스라는 회사가 1,300만 주 정도 이제 가지게 됐어요. 그 보니까 이재광, 조광식, 예. 이땡땡, 조땡땡이 이 두 분입니다. 이재광, 조광식 이분이 650만 주 가까이 이렇게 가지고 있던 걸 이거를 이제 나반홀딩스에 이제 갖다 판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PNC 테크 주식회사 190만 주를 또 140억에 또 양도를 또 했습니다. 누구한테? 조광식한테 양도를 했어요. 이건 또 뭐야? 그리고는 이재광이 또 조광식은 나반홀딩스에 또 여기 650만 주 정도 팔았고. 그래서 무궁한 신탁은 또 뭐냐 했더니 여기 오창석, 한미글로벌, 그 다음에 권준명 이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임직원이 429명이래요. 뭐야 이건 또 MIT는 뭐야 그랬더니 여기 나반홀딩스가 또 나옵니다. 여기 또 오창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천지인 산업개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는 관련된 뉴스가 더벨에 또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좀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에머슨 K홀딩스 여기서 이제 제가 막혀가지고 한참 찾아봤는데 결국 답을 못 얻어가지고 그리고 토지 건물을 광명전기에서 PNC테크가 또 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뭐야 이게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었는데 이거를 제가 도식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광명전기에 이재광과 조광식이가 있었는데 이재광이 나반홀딩스에 4월 3일 날 한 160만 주 정도 뭐 이 정도 양도를 해요. 그다음에 조광식도 3월 19일 날 같은 주수로 양도를 합니다. 그 양도화에서 번 돈으로 광명전기가 가지고 있던 PNC테크 지분 전량을 주식 양도를 받아요. 그러니까는 조광식 같은 경우는 나반홀딩스에 자기 주식을 매도를 하고 그 돈으로 광명전기가 가지고 있던 PNC테크 지분을 전량 가져가 가지고 PNC테크의 단독 대주주가 된 다음에 2024년 3월 28일 날 대표가 됩니다. PNC테크. 이 조광식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광명전기 전 회장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 했냐면 PNC테크에서 광명전기가 가지고 있던 본사 건물을 270억에 삽니다. 270억에 사고 그 광명전기가 이제 현금이 270억에 생겼잖아요. 그거를 MIT라는 무궁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60억을 그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죠. 그리고 PNC테크는 여기 무궁화 신탁에 170억 규모로 또 매수를 해요. 여기 무궁화 신탁에 무슨 현대모도 있고 PNC테크도 있고 현대인가 대우개발인가 뭐 이런 데가 있고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명전기랑 PNC테크 간에 이제 지분 관계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PNC테크랑 광명전기가 이렇게 자회사 얘가 이제 대주주 PNC테크의 대주주였는데 이 지분을 전부 조광식한테 넘기고 조광식은 PNC테크 단독 대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광명전기에 가지고 있던 거를 나반홀딩스에 팔고 PNC테크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끊어집니다. 얘네 둘이 끊어진 상황에서 이재광, 조광식, 그러니까 이재광이 또 그만큼 들고 있던 걸 나반홀딩스에 또 다 팔아요. 그 이분은 또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반홀딩스가 결국에는 광명전기의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를 하셨죠? 이게 뭐 어떻게 횡령배임이 되는 건지는 거기까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엄청나게 복잡한 사항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올해 3월 달에 오창석 이 사람이 기타 비상무이사로 들어와요. 근데 이 오창석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반홀딩스, MIT, 무궁화 신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오창석이라는 사람이 광명전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 나반홀딩스는 최대 주주가 됐는데 5월 7일 날 250만 주를 시간에 매도를 합니다. 여기 조광식하고 이재광이 3월 19일 날 양도했고 4월 3일 날 양도했는데 대충 금액이 한 2,500원 정도에 됐는데 5월 7일이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광명전기가 가장 많이 올랐던 날입니다. 예, 광명전기가 가장 많이 올랐다. 3,000원 정도 올랐던 날이에요. 그러면은 한 2,500원에서 500원 정도 볼까 한 20% 수익 남기고인데 일단 팔아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PNC테크는 되게 웃긴 게 얘는 영업이익률이 장난 아니게 지금 좋아요. 예. 2021년도에는 9%, 22년도에는 10%, 23년에는 13%가 나왔고요. 광명전기는 영업이익률이 형편이 없습니다. 매출액은 한 1,000억 가까이 나오는데 2, 3%밖에 안 되고 23년에는 적자 전환을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기저기 좀 찾아봤는데 광명전기가 건설 쪽에 투자를 했던 것 같고 이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것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같은 경우도 무궁화 신탁도 이게 신탁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보율인가 이런 걸 500%인가 맞춰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맞아져 가지고 급하게 돈을 땡겨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PNC테크랑 대우개발인가 어디에선가 돈을 끌어다가 PNC테크에서 170억 정도 끌어다가 이 비율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광명전기의 이재광 이분이 주식담보대출 받은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광명전기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게 있는 건지 관련돼 가지고 많이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좀 어려우니까 소위 얘기하는 대주주 공동 소유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이재광하고 조광식이 엑시트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반홀딩스에 다 넘기고 나반홀딩스에 전부 넘기고 시간의 매매 혹은 장중 매매 이런 식으로 넘긴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거는 제가 단기 투자하면서 그것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어가지고 넘기고 엑시트를 하면서 이 조광식 같은 경우에는 PNC로 옮겨간 거예요. 원래 광명전기 회장님이셨으니까 회사에 대한 좀 뭔가 있었는지 어쨌든 PNC로 넘어가고 나반홀딩스가 광명전기에 대주주가 되면서 대주주가 되고 여기에 이제 오창석이 있는데 오창석이 자기 회사였던 MIT라는 회사에 60억 유상증자를 이쪽에다 받습니다. 광명전기에는 PNC테크에서 현금 270억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한 200억 정도 가량의 현금 자산이 있고 작년 기준으로 한 450억 정도 있다고 하니까 이 광명전기는 한 600억 정도가 지금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현금성 자산. 그래서 이게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문제는 이 모든 거를 지금 이야기한 이 에머슨, K홀딩스 여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에머슨, K홀딩스랑 광명전기랑 뭔 상관이 있고 그다음에 PNC테크에도 이렇게 보시면 벌써 4월 29일 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도 조만간 그게 올 거예요. 소장. 요게 올 겁니다. 요거 우리 받아본 거 있죠? 요거 회사에 관한 소송의 청구해서 이게 그러니까 횡령 배임이면은 검찰에 고소를 해서 진행되는 건데 그거 관련된 얘기는 없고 지금 지분 관계가 오고 간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몰랐냐? 그게 아니고 이미 예전에 나왔다라는 거죠. 또 여기서는 안 보이는구만. 이 하여간에 이번에 내가 단기 투자를 하지만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에 나오거든요. 2024년 4월 29일 기타 경영상 자율공시에 회사에 관한 소송 청구의 소호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요거에 등기 우편물이 와가지고 요거 공시한 거예요. 이것 그러니까 이미 소송 걸려 있는 건 전부 알고 있었는데 그 소송 내용이 나왔는데 횡령 배임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루어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이게 된 겁니다. 문제는 저 에머슨 K 홀딩스랑 무궁화랑 혹은 광명전기, PNC테크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제가 못 찾아가지고 뭔가 이해관계가 있어야지 이런 걸 하지 않나요? 그럼 MSK 홀딩스가 무슨 뭐 헤지펀드인가?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던데. 좀 찾아보니까 뭐 바이오빌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좀 잘 좋은 결과는 못 얻은 것 같고 DNA 테크놀로지인가? DA 테크놀로지인가? 뭐 이거 그냥 유튜브가 아니라 네이버 찾아보면 됩니다. 제가 이름 외우는 거에 약간 그 문제가 있는 놈이어가지고. 그런데 이 에머슨 K 홀딩스랑 무궁화 혹은 광명전기 여기에 어떤 이해가 관계가 있는지. 여기 그 무궁화 같은 경우에는 광장 출신 법무법인 광장 출신 오창석이라는 분이 있었고, 여기 에머슨 K 홀딩스 같은 경우는 김앤장에 있었던 김영문가 하는 분이 대표인 것 같던데 이게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악재냐 아니냐, 일단 악재입니다. 일단 악재고 뭔진 모르지만 그 오창석이라는 사람이 경영에 이제 개입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내용이 이제 더벨 뉴스에 나옵니다. 광명전기가 최근 건설업 외연을 넓히는 만큼 사업적 시너지를 위해 영입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뭐 이렇게 광명 지난 몇 년간 오피스 지상 도급 사업에 힘을 쏟았는데 건설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 회장의 합류가 단순한 경영차를 보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최근 무궁화 신탁 관계사 등을 통해 다수의 상장기업 경영에 참여를 했는데, 무궁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MIT인데 이건 지금 거래 정지 중에 있습니다. 오 회장이 뭐 이렇게 뭐 현금 상환 470억, 지난해 말 기준에 470억이니까요. 이게 돈을 받아서 그런 건가? 어쨌든 돈이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그 현금성 자산을 좀 뭔가 뭘 하려고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신탁사민 운용사 등을 운영하는 무궁화 신탁의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오 회장의 경영 보폭 확대를 두고 금융당국도 부정적이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임원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오 회장에 대해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했는데, 금융사나 거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더라도 다수 영리회사 겸직하는 등 이해 상충 배임 우려가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판단됐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PNC테크가 무궁화 신탁 주주로 입성한 내용인 건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광명전기가 PNC테크 주식 192만 4천 주 전량을 조광식, 전 광명전기 회장한테 또 매각을 해서 조광식이 PNC테크 또 사장이 되거든요. 대표이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그러니까는 나반홀딩스는 오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곳이고, 조 전 회장은 광명전기에서 엑시트에 성공하고 PNC테크 단일 최대 주주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지분 이동을 여기저기 이제 복잡하게 해가지고 광명전기는 나반홀딩스로 넘어가고 PNC테크는 조광식이 먹는 구조로 된 건데, 이게 배임과 횡령에 들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4월 29일 날에 이미 나온 얘기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고, 이게 되게 웃긴 건 이렇게 상한가 뜬 날에 나반홀딩스가 또 지분 또 팔고 나갔다는 거.
300만 주 정도 나갔으니까 300만 주면은 300만 주에 공 3개 300만 원, 3천만 원, 3억, 30억. 30억 정도 나간 건가요? 300만 주면? 그런 정도 나간 거고 자기가 매수했던 거에 한 20% 그러면은 한 30억, 한 6억, 7억 정도 이득 보고 나갔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얘가 왜 올랐냐. 주식 오른 이유가 있잖아요. 이거거든요. AI 수요 급증. 이거를 이제 갖다 붙인 건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얻은 교훈은 내가 아무리 차트만 보고 관심 종목을 찾고 정해진 원칙대로 매매는 하지만 공시는 좀 찾아보자. 공시는 좀 찾아서 보자. 제가 5월 8일부터 광명전기를 매수를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기타 경영에 소가 걸려 있다는 얘기를 제가 알았다면 그러면은 어떻게든 빠져나와서 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거래대금이 다 나가려면 엄청 큰 거래대금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일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이제 개파락을 할 겁니다. 한 개파락 10%니까 여기 개파락이 2,670원이에요. 2,670원 마이너스 10% 구간에 올 건데 여기서 이제 바로 VI가 걸리겠죠. 그리고 나서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VI에서 더 떨어져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손절은 일단 저는 이제 각오는 하고 있고 여기죠. 2,500원 깨지면 뭐 눈물을 머금고 손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VI 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뭐 튕겨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신 이날 거래대금 1,300억 들어왔는데 이 1,300억 들어오신 분들이 과연 어떻게 왜냐면 1,300억 들어오셔가지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전부 빠져나갔다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나가기 위한 어떤 전략을 쓸 텐데 그렇게 하려면 한 번은 튕겨준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빠져나오는 게 낫겠다. 뭐 튕겨 나오더라도 튕겨 올라가더라도 뭐라 그럴까요? 만족할 만큼 반등 못할 수도 있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전에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과학이 인버서 사태가 터져가지고 점한가를 치던 중에도 요렇게 한번 24%짜리 상승폭이 나오면서 한번 들어줬다가 그 다음에 쭉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누군가가 엑시트를 하려면 주가를 한번 흔들어 제낀 다음에 개미들 한번 몰리게 하고 나가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번의 반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반등이 어느 시점에서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오면 매도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근데 만약에 검찰에서 고소 고발에 의한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거래 정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 정지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변호사 출신의 무궁화 회장님이 한 일이라 이게 걸릴 정도의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일을 진행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양쪽 다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 사람은 계속 주식담보대출 막 그거 갚느라고 막 주식 비율 막 떨어지고 막 이랬던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 최대 주주 그 막 보유 이거 변경 공시가 계속 엄청 많아요. 이게 주식담보대출 받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던데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냥 최대 주주가 회사 엑시트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고 그거에 의해서 또 필요한 곳에 뭐 유상증자 참여하고 지분 계약을 좀 한 거 아닌가. 그게 이제 대가성이 이제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악재는 악재인데 이게 이미 시장에 알려졌다기보다는 이미 이런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하한가 갈 만큼의 어떤 일인가? 요런 부분에는 조금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점한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점한가 안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더 큰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반등하면 매도, 라는 생각을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일단 시간에 하한가 갔기 때문에 하한가를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좀 어렵겠지만 어쩔 수 없고 다만 전기 뭐 전선 이런 쪽 종목들이 지금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거고 거래대금도 들어온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믿고 일단 반등하기 전까지는 좀 버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 에머슨 K 홀딩스와 광명전기 무궁화의 어떤 그 관계를 알면 좋겠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게 무슨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경영권 분쟁이라 그러면 주가는 오르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일단 제가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남 K였습니다.